지금부터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개항대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최현수, 조수미 씨의 선도로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우 경영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 취임행사 위원장이신 김황식 국무총리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역사적인 취임식을 갖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60년간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화와 산업화의 결실을 승화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국민 행복의 희망찬 새 시대를 활짝 열고 우리나라를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지구촌 모범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새 정부를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박근혜. 네, 헌법 제69조에 의거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를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방부 군악대와 의장대 행진과 예포 발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군악대, 의장대 및 규수단의 행진이 있겠습니다. 태극기여 영원하라는 입장곡에 맞춰서 군악대와 의장대, 기수단이 행진하겠습니다. 육군 의장대, 해군, 공군, 해병, 여군, 전통 의장대, 군악대, 취타대가 일사불란하고 늠름하게 행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강군의 완벽한 임무 수행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육해공 모든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국군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마음 든든합니다. 군은 그 나라의 상징이요, 그 나라의 격을 정해줍니다. 이제 G20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지위도 우리 군이 있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국토방위의 책임을 넘어 세계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한 평화 유지군으로 전 세계에 나가 국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높아진 국격에 맞춰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군사 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과감한 국방 선진화 계획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총 받들어 충성.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장대장의 경리에 호수로 답례를 보내고 있습니다. 21발의 예포가 발사되고 있습니다.
21발의 예포 발사는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국가 원수에 대한 최고의 예의와 환영의 표시입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군 통수권자로서 철통 같은 방위 태세로 북한의 위협과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도전을 막아낼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늠름하고 든든한 우리 국군, 그리고 새로운 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의하여 영원하라는 퇴장국에 맞춰 군악대와 의장대가 퇴장하고 있습니다. 군악대 의장대 행진 및 예포 발사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잠시 후에 이제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 육군 의장대와 해군, 공군, 해병, 여군, 전통의장대, 군악대 주위타대가 일사불란하고 늠름하게 행진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은 통합과 전진, 국민의 삶 속으로라는 주제로 국민과 하나 되는 축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취임식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세계인들에게도 우리의 고유한 멋과 전통을 알리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국정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밝히시는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런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명박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국민의 강한 의지와 저력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서,
그리고 영하 수십 도의 최전방 전선에서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국민들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모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 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자본주의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도전은 과거와는 다른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내야만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믿습니다. 역동적인 우리 국민의 강인함과 저력을 믿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첫째,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 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 산업이 있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들을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 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창조 경제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개인이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의 인재들을 창의와 열정이 가득한 융합형 인재로 키워 미래 한국의 주축으로 삼겠습니다. 창조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 경제 주체들이 하나가 되고 다 함께 힘을 모을 때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토대 위에 경제 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이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그것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배움을 즐길 수 있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때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서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가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 위주로 바꿔 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고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5천년 유무형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 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 인류 평화 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 융성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국민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꾸는 국민 행복시대는 동시에 한반도 행복시대를 열고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데 기여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영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을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지구촌 문제에도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입니다.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새로운 길에 국민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와 국민이 동반의 길을 함께 걷고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늦가을에 감을 따면서 까치밥으로 몇 개의 감을 남겨두는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개와 품앗이라는 공동과 공유의 삶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의 미래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정부를 믿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앞으로 5년간 지향할 새 정부의 국정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과 안보를 양대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국민대통합과 중산층 재건을 통한 국민행복, 민생 대통령으로서의 의지가 취임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양방원 씨가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리랑 판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최희준 씨가 지휘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안숙선, 인순이, 나윤선, 최정원 씨와 국민합창단이 함께 공연을 펼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축하 공연이 펼쳐지겠습니다. 아리랑
청청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이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만능 상팔 둥둥둥네. 어디 여자 얼려들려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세봉온단에 삼천리 금수강산에 새봄이 와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기로 넘어가라. 네, 아시아를 대표하는 뉴에이지 뮤지션 양방원 씨가 우리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아리랑 판타지를
최정원, 인순이, 안숙선, 나윤선 각 장르의 최고의 디바 4명이 국민 합창단과 대통령께서 함께 단상에 심포니 계신 연주에 분들과 맞춰 불러줬습니다. 인사를 나누시고 이임 대통령 네 분을 환송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상의 인사를 교환하고 이임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송하시겠습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상의 인사들과 악수를 교환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전 대통령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 외교사절,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온 많은 외교사절들을 일일이 맞이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상급 인사와 외국 정상이 파견하는 고위 정부 대표 22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잉락 태국 총리를 비롯해서 모두 22명의 고위 정부 대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환송하신 있습니다. 후 중앙통로로 행진하실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임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송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임 대통령 네 분이 무대 우측 계단을 통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과 무역 1조 달러 달성,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 돌파, G20 정상회의 및 해관보 정상회의 개최 등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에 따뜻한 축복을 보내고 새 정부가 더 큰 대한민국과 행복한 국민을 위한 큰 길을 열어가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 이명박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내빈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중앙통로로 향하고 계십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를 환송하시고 중앙통로로 행진하겠습니다. 이제 내외 귀빈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게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앙통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오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앙통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7만여 명의 국민들을 뜨거운 박수로 새 정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지정한 박근혜 정부 그리고 그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1개 추진 전략과 140대 국정 과제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 여러분들,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오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국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손을 흔들어 답례를 보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오늘 취임식 행사가 끝난 후에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민의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주머니 개봉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 문화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뜻을 함께 보여주는 행사로 대통령께서 한복을 입고 커다란 복주머니를 제막하고 희망이 열리는 나무에 걸려있는 365개의 조그만 복주머니에서 국민의 소리 희망 메시지를 꺼내서 읽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중에 약속한 민생, 약속, 대통합 대통령 등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탕평 인사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갈등 해소, 경제 민주화를 통한 계층 간 갈등 해소,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세대 간 갈등 해소 등 대통합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7만여 명의 국민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중앙 분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손을 흔들어서 7만여 명의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중앙 무대에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주 인용한다는 무신분립, 즉 신뢰가 국가의 존립 기본이라는 철학을 반드시 실천하기를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온 국민의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대통령, 새로운 변화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끄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18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옮기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갈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힘찬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 대통합, 그리고 정치개혁, 민생개혁, 시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국민 모두가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어떠한 특권도 부정도 없는 원칙이 선 나라, 그것이 바로 국민 모두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앙분수대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손을 흔들어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돼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갈 것이라고 국민 밝혔습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과 뇌빈 여러분께 인사를 나누고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통합의 대통령, 선진조국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길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140대 국정과제를 빈틈없이 실천해 국정 목표를 달성하고 국정 비전을 꼭 실현해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제18대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잘 지키는 정부,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행진을 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7만여 명의 국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와 전 출연진의 합창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행복을 주는 사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대통령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오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국민들과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광화문 복주머니 행사가 끝난 후 대통령께서 청운동 효자동 주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청와대로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취임을 축하하는 기영축 영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밤 7시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 국가, 경축 사절 등 주요 외군을 초청해 외빈 만찬을 열게 되겠습니다. 오늘 취임식은 통합과 전진, 국민의 삶 속으로라는 주제로 국민과 하나되는 축제로 치러졌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들과 일일이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면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이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이제 18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과 내외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차량에 승차하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은 광화문으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제18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 힘찬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챙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차량에 승차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광화문 복주머니 행사장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빈 여러분과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마치고 차량에 승차해서 이제 광화문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국회의사당 앞 광장입니다. 방송 및 언론관계 여러분께도 다시 국회에 마련된 KBS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이창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취임식 현황을 지켜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7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지금은 국회를 나와서 다음 행사장인 광화문으로 가기 전에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까지 카 퍼레이드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석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 네. 취임식 진행 상황을 잘 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오픈카에서 카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전용 차량이 지금 천천히 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정문 앞에서 서강대교까지가 거리가 약 500m 가량이 되는데요. 한 12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퍼레이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전용 차량은 사람이 천천히 걷는 그 정도의 속도에 맞춰서 지금 이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도에 들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환한 미소로 이렇게 손으로 답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전용 차량은 벤츠로 알았는데 아마 이 무게 차량은 우리 국산 자동차, 고급 자동차인 걸로 우리들이 확인을 아까 했었죠?
네, 일단 대통령 전용 방탄 차량은 여러 가지 특수한 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방탄 봐도 차량인데요. 그렇군요. 예, 네. 지금 봐도 예. 경호처 소속 전문위원이 현재 이게 운전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무게차에서 직접 상체를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일일이 연도에 들어서 시민들에게 환한 얼굴로 이렇게 답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금 식장에 미처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을 위한 이제 배려가 되겠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그리고 게다가 그 상체가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경호팀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경호에 취약한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대통령 주변 차량들은 주로 전담 경호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담 경호대에는 근접 경호 요원은 물론해서 폭발물 검측 요원, 통신 지원 요원, 또 요원 관리 요원 등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탄 방탄 차량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네. 어떤 가령 기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 4개의 바퀴가 모두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약 시속 80에서 100km가량의 속도로 1시간가량 이렇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완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대체로 차량 두께가 이제 40cm 이상 두께여서 뭐 기관총 공격이라든지 독가스 공격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야 이 방탄 차량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두께가 40cm가 된다고요? 차량 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뭐 그래서 차는 물론이고 예, 차 전체 무게가 보통은 이제 100kg에 이르는 정도죠. 100kg은 훨씬 더 될 거고. 네. 예, 차- 예. 차 문의 예. 문의 무게가 차 문의 무게가 100kg. 100kg이 넘겠군요. 네. 네. 오늘 사실은 취임식 끝나고 이 퍼레이드를 시작하는 시간이 12시 25분쯤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앞당겨져서 식이 진행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대통령의 취임사가 30분가량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실제 분량은 한 20분가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분 정도 지금 행사가 일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연대 들어서 시민들에게 매우 밝은 표정으로 지금 검은 장갑을 쓰고 환하게 미소를 짓으면서 답례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 전용 차량이 이동하면은 일부 시민들은 또 재빨리 뒤쫓아 오면서 계속 대통령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걸어가면서 인사를 네,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따라가면서요. 네, 지금 서강대교 앞까지는 뭐 1km가 채 안 되는 거리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속도를 내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지난 17대 취임식에서는 다시 이제 우회전을 해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거쳐서 마포대교를 통과해서 광화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강대교를 통과할지 뭐 이런 아직 경호상의 이유로 정확한 이동 경로는 예정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강대교를 통과해서 광화문 광장을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특히 서강대교를 지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도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광화문 광장까지 도착하는 것은 일단 이 퍼레이드가 멈추게 되면 10분 정도면은 광화문 광장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연도에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많은 시민들을 의식해서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시민들과 눈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근접 촬영에서 표정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서강대교 근처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날씨가 또 상당히 이제 취임 준비 측에선 걱정을 했었습니다. 당초 오늘 눈이 내리지는 않을까. 또 오늘 하늘이 짙게 구름이 깔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혹시 취임식 주변에서 눈이 내리면은 또 행사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진짜 날씨도 푸근하게 풀렸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우 추웠었는데 오늘은 예상보다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았고 매우 풀린 날씨이기 때문에 취임식을 관람하는데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5년 전에 취임식에 참석했던 지켜보았던 시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더라도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네.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추위에 대비해서 준비한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무릎 담요를 준비했고요. 또 핫팩이라고 해서 뜨겁게 열을 나오는 그런 발열체를 준비해서 취임식장에 들어오는 6만 5천여 명의 취임식객에게 취임식 관람객들에게 일일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취임식장 주변에는 여러 가지 온수대가 마련돼서 또 따뜻한 물을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취임식 준비 측이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강대교 남단 쪽에 도착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마포대교를 통해서 광화문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7대 취임식 행진 코스도 바로 이 경로를 밟았는데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를 거쳐서 마포대교를 통해서 바로 광화문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네, 무게차에서 상반신을 드러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차 안으로 이제 앉았습니다.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차량들이 속도를 내겠죠. 선도 차량들의 움직임을 멀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7만 5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식이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지금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통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다음 행사장으로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마포대교를 거쳐서 이제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일단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 잠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빈관에서 잠시 또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요. 다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옷을 한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셈인데요. 이 옷을 갈아입게 되면은 다시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복주머니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복주머니 행사라는 것은 참 뭔가 새 정부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커다란 이 복주머니가 이게 마련되어 있는데 그 복주머니를 열게 되면은 그 안에 희망나무다 이렇게 이름 붙여진 나무가 한 그루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희망나무의 그 가지에는 여러 가지 또 작은 365개의 조그마한 복주머니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그 복주머니 하나하나마다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제안들이 담겨 있게 됩니다. 지난 인수위 활동 시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한 국민들의 제안이 되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국민 제안들을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직접 낭독할 예정입니다. 특히 또 낭독하지 못한 그 희망 메시지들은 추후 청와대로 이제 가지고 가서 추후 정책 과제로 또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후 광화문에서 펼쳐지는 복주머니 행사가 마쳐지면은 다시 이제 청와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청와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근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이 또 환영 행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잠시 인사를 나누고 또 환영을 받으면서 이후에 청와대로 들어갈 것으로 이런 일정이 말씀하시는 순간 선도 차량이 마포대교의 남단에 도착해서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속도를 내겠고요. 양방향의 교통이 지금 잠깐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옷을 다시 이제 한복으로 갈아입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저희들이 아까 현충원에서 입은 옷, 네. 취임식을 위해서 입은 옷의 색깔이 사실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별로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쑥색이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쑥색이었고요. 또 연한 보라색의 또 스카프를 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갈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오늘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이후 또 한복으로 갈아입으면 또 우리 고유의 멋과 전통을 알리는 그런 복장 한복으로 갈아입으면서 또 취임식 당일 행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대통령은 곧 광화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광화문에 도착하면 복주머니 개봉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석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국민들의 바람을 담은 건의 사항들을 담은 복주머니들이 지금 하나씩 담겨져 있고요. 그 하나 중에 몇 개를 열어서 개봉해서 낭독하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 읽지 못한 국민들의 건의 사항들은 청와대로 가져가서 읽어보고 추진 사항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또 키워드로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 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오늘의 키워드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을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는 새로운 길에
국민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또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그러니까 깨끗함과 투명함, 유능함을 새로운 정부의 신조로 삼아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쌓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차량들이 광화문을 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10시죠. 10시 정각에 사저에서 나와서 견충원에 들리고 다음에 취임식장에 들려서 취임식을 마치고 지금까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꾸며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동 사저를 출발했을 때 상황이죠. 10시 8분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진돗개를 선물 받고 막 삼성동 사저를 출발한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막 국립현충원에 도착한 모습이 지금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시 20분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립현충원에 도착해서 분향을 하고 헌화와 분향 그리고 참배를 했죠. 묵념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의 시작을 알리고 또 새롭게 국정 수행을 성실히 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으로 희망의 뜻을 열겠다. 이러한 광명록 서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싸이의 공연이 펼쳐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흥겨워했고요. 끝날 때쯤 해서 경호 차량이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잠깐 기다렸다가 국민대표 30여 명과 함께 단상에 올랐죠. 그렇습니다. 지금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고 지금 군 의장대 또 군악대 행진과 예포 발사가 진행되는 모습 또 21발의 예포가 그렇습니다. 발사됐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저는 오늘 밝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예포였습니다. 원수부대 행하는 그 제18대 국가 예포 발사가 대통령에 21발이 취임하면서 됐고요. 또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새 19발이 시대를 되겠죠.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취임사가 또 있었습니다. 한 번 새로운 들어보시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에 따뜻한 축복을 보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 이명박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네, 무게차를 타고 성산대교까지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장면, 잠시 전에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광화문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광화문에는 복주머니 개봉 행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지금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데 헬기샷을 잠깐 보셨었고요. 잠시 뒤에는 취임식 1시간 넘게 걸렸던 취임식을 15분으로 저희들이 특집으로 준비한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걸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이석구 기자와 함께 오늘 있었던 오늘 취임식의 하이라이트죠. 취임사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임식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특히 정치 분야에는 어떤 얘기들이 언급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취임식의 그 슬로건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엠블렘도 어떤 새바람을 뜻하는 회오리와 큰복 또 태극 문양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합쳐서 엠블렘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기 앞서서 이제 단상에 올라서 존경하는 인사를 하는 그런 국민 모습이 여러분, 보였습니다.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취임사의 저는 주요 오늘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네, 취임사의 주요 내용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취임사의 키워드로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또 문화 융성을 꼽은 것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은
일단은 국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일단 먼저 경제 부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부강하고 저는 국민 모두가 오늘 국가 행복한 발전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국민 것을 바치겠다. 행복이 그래서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 새로운 미래를 제2의 만들기 한강의 위해 기적을 만드는 우리가 나아갈 위대한 도전에 방향을 나서겠다. 제시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경제 부흥을 다시 새 국민들에게 정부는 다짐을 했습니다. 경제 부흥과 예, 국민 통일과 행복, 북핵 그리고 문제에 문화 대해서는 어떤 융성을 언급이 통해 있었습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희망의 오늘 특히 시대를 북핵 열어갈 문제를 것입니다. 의식해서인지 첫째,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경제 부흥을 안보 위기 이루기 상황을 위해 비중 있게 언급을 하지 창조 않았습니까? 경제와 그래서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를 국민 행복은 추진해 국민이 가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 피울 수 있다면서 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한 대응 의지를 한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면서 이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또 대화 모드로도 할 수 있다. 대북 제재에만 비중이 실린 것은 아니다. 만약 신뢰가 쌓인다면 더욱더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또 신뢰가 쌓여질 것이라면서 신뢰 정치의 선서. 원칙을 재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네, 헌법을 국민 행복을 준수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그 경제 분야에서도 또 얘기를 했고 또 문화 부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혔는데요. 대통령은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이다.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다라면서 문화 융성을 경제 부흥의 하나의 방법으로 또 제시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문화를 고리로 해서 뭐 일자리 창출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새로운 방법이 하나로도 또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면서 지역과 세대와 가칭을 이 문화 격차를 해소해서 이 생활 속의 문화 속의 복지가 함께 어울려서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이끌겠다. 이렇게 네. 박 대통령이 앞으로의 구상을 밝히고 그랬군요.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 취임식 1시간 넘게 진행된 취임식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저희들이 편집한 테이프가 도착했습니다. 취임식 하이라이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박근혜. 한 달에 예포가 발사되고 있습니다. 군악대 주의사대가 일사불란하고 늠름하게 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국민의 강한 의지와 저력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서 그리고 영하 수십 도의 최전방 전선에서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국민들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모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 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자본주의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도전은 과거와는 다른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내야만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믿습니다. 역동적인 우리 국민의 강인함과 저력을 믿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첫째,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 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 산업이 있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들을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 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창조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이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그것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배움을 즐길 수 있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때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서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가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 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 인류 평화 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 융성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국민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꾸는 국민 행복시대는 동시에 한반도 행복시대를 열고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영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을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지구촌 문제에도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늦가을에 감을 따면서 까치밥으로 몇 개의 감을 남겨두는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개와 품앗이라는 공동과 공유의 삶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의 미래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정부를 믿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취임식의 하이라이트인 취임사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국민민복에 노력해 국민의 살림살이가 풍요로워지고 서민들의 근심이 줄어들기를 기대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족한테 고기도 먹이고 싶고 또 과일도 신선한 과일도 먹이고 싶은데요. 지금 이것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좀 저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스펙을 따지는 것보다는 경험 위주의 다양한 일들을 해보거나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뽑힐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자 내고 나면 사실 생활비도 없거든요. 새 정부에서는 좀 이런 집 문제 또 좀 안정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화장실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차장도 좀 정말 좀 신경 써서 아무나 와서 주차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희 중소기업 업계는 대기업과 같이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동방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임시적인 그런 대책보다는 가격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면. 네, 취임식 하이라이트에 이어서 우리 취임식의 즈음에서 신임 대통령에게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지금 다음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광화문에 도착했고요. 박 대통령은 다음 행사를 위해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아까 취임사를 잠깐 들어봤습니다만은 저한테는 그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선순환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그 효과가 서민들에게 또 돌아가는, 서민들이 행복하고 또 서민들이 행복해지면 또 그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제 분야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이 경제 부흥의 양대 주춧돌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통한 이 공정한 시장 질서의 토대 위에서 또 성장과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경제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구상을 펼쳤는데요. 박 대통령은 창조 경제는 과학기술과 또 어떤 산업이 융합을 하고 또 문화와 산업이 융합을 하고 그래서 산업갑의 어떤 장벽, 경계선을 허문 그래서
그 위에서 창조의 꽃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융합이 터전에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과학기술을 전 분야에 적용해서 이른바 창조 경제를 실천해 나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또 경제 민주화도 중점 과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이 되면은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누구나 일어설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경제의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화면으로는 이 시간 광화문 행사장을 보고 계십니다. 앞에 복주머니처럼 이제 생긴 게 그 안에 이제 나무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개방하는 행사가 열리고 그 개방이 되면 그 나무의 가지가지에는 365개의 복주머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복주머니 안에는 국민들의 바람이 하나씩 들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도착하기 앞서서 식전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서 진도 설북충 공연이 있었고요. 지금은 종로구 어머니 합창단이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대형 희망 복주머니가 이렇게 제막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잠시 후 이제 대통령이 한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이제 행사가 시작될 텐데 참가자들과 함께 저 대형 복주머니를 열어서 그 안에서 이제 희망 나무가 나오면 그 희망 나무에 매달려 있는 또 자그마한 복주머니를 또 열어보게 됩니다. 그 복주머니 안에는 이른바 희망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희망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읽어서 앞으로 새 정부의 중점 과제로 삼겠다. 또 성실히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복주머니 행사가 뭐 길진 않습니다. 1시부터 1시 10분, 예정대로라면 1시에서 1시 10분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 이때 박 대통령이 그 낭독하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청와대로 이동을 하고, 청와대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또 환영 행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청운동과 효자동, 그러니까 청와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환영 행사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청와대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을 함께 축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박근혜 대통령도 약 5분에서 10분가량 멈춰 서서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앞서 삼성동 사저를 떠나면서도 또 그동안 환송 행사가 있었죠? 정들었던 이웃 주민들과 또 아쉬운 작별을 나눴는데 이제 청와대 주인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또 청와대로 들어가면 또 많은 일정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청와대 내부 행사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 청와대 직제 개편안이라든지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일단 현행법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은 일단 임명장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또 추후에도 향후 임명장을 이제 계획된 대로 준비되는 대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외교 사저들과의 만남도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취임 경축 연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오부 요인이라든지 또 국내에서 많이 온 외빈 대표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취임 경축 연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약 50분가량 펼쳐지게 됩니다.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청와대로 다시 이동을 해서 지금 수많은 각국에서 지금 외교 사절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외빈들을 한 명씩 이렇게 접견을 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다시 이제 청와대 집무실로 이동한 뒤에 잠시 좀 휴식을 취했다가 저녁 7시쯤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또 외빈들을 초청해서 만찬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연은 남다르죠. 오늘 청와대에 들어가면 33년 3개월 만에 귀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것이 지난 1979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6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 뒤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청와대를 떠나게 됐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횟수로 따지면 정확히 33년 3개월 만에 청와대에 다시 집으로서 돌아가게 된 집이자 근무처로 돌아가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 정말 수많은 사연과 곡절을 또 겪으면서 또 정치인으로 다시 거듭나서 다시 청와대 주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심경은 뭐 주변 사람들이 뭐 관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석호 기자는 청와대도 출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왔을 때와 지금 들어가는 청와대와는 많이 이제 변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과거 문민정부 시절에 일단 대대적인 개축 행사를 했고요. 또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조금씩 이 청와대 경례를 고치면서 여러 가지 수정 작업을,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70년대 떠날 당시 청와대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또 여당, 야당 대표로서 수차례 청와대를 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지형 구조에 대해서는 익히 익숙할 것이지만 또 오늘 밤 직접 앞으로 근무처이자 집으로서 앞으로 청와대에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그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환송 행사를 저희들이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이제 많은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를 포함해서 많은 직원들이 도열해서 이제 박수를 치고 환송 행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 입성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은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부 조직 개편안 또 청와대 직제 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일부 비서관까지는 이제 임명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인사들이 행사장 앞으로 지금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 복주머니 개봉에 앞서서 이제 제막자 모두 8명이 되겠는데요. 그 제막자들이 대형 복주머니 앞으로 지금 나란히 도열해서 대통령이 이제 행사장으로 그럼 들어오기를 먼저 소개하도록 기다리는 하겠습니다. 2003년 소개가 연동 되는군요. 근무 중 어린이를 구하다 2다리를 잃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현장음을 좀 2008년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성화 봉송 주자이기도 하셨던 아름다운 철도원 김행균 씨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철도원. 다음은 전통 염색가로 한국의 전통 쪽빛을 만들어내신 황광석 씨 소개합니다. 다음은 자수명장으로 한국 보자기의 대모로 불리시는 김윤희 씨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종려무형문화재 매듭장 기능 보유자이신 시민 대표들이 장인 되겠군요. 김희진 씨 각각 소개합니다. 대표성을 가진 8분이 대표로 대통령과 함께 복주머니를 벗기는 행사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막자는 모두 8명이 되는데요. 전통 예술인이 4명, 또 국민 대표가 3명. 특히 또 새로운 것은 이색적인 것은 외국인 한옥 지킴이 1명이 포함돼서 모두 18명이 되겠는데요. 이들 제막자 8명이 대통령과 함께 대형 복주머니를 함께 이제 다음은 잠시 후에 한옥 개봉하겠습니다. 지킴이로 더 유명하십니다. 서울시 명예 시민이신 피터 바돌로무 씨 소개합니다. 피터 바돌로무 다음은 씨, 독거노인 장애인 지키기에 돌보미 애를 활동, 쓰시는 보육원 지원 외국인이십니다. 활동 등 봉사활동에 앞장서셨습니다. 2011년 집배원 대상을 수상하신 문건민 씨 소개합니다. 네, 집배원 대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네, 국민 여러분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대표 8분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보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 잠시 후면 우리 대통령께서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 도착을 하시면 모두 함께 지금 보고 계시지만 대통령께서 초회자도 도착하실 때 예쁜 고운 박수와 한복을 환호로 입고 있고요. 축하와 아까 격려를 잠시 표하여 전에 주시면 소개됐던 대단히 8분의 고맙겠습니다. 시민 대표들도 오늘 모두 이 고운 행사는 한복을 우리 입고 국민과 계십니다. 함께 지금 대통합의 시대를 대통령도 함께하고자 하는 큰 현충원에 의미를 이어서 담고 두 번째로 이쪽 광화문에서 국민의 이번에는 바람이 담긴 한복으로 희망이 옷을 열리는 갈아입고 마음을 있습니다. 어떤 시작으로 모습이 해서 될지 우리 기대가 국민들이 됩니다. 바라는 그렇습니다. 영혼의 마음을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께서 취임식 직접 행사를 읽으시고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화답을 했습니다. 해주실 수 그러니까 이번 있도록 취임식이라든지 이런 여러분과 광화문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멋과 국민 여러분 전통을 자리를 세계인에게 지키시고 알리는 기회로 삼자 우리 이렇게 대통령께서 주문을 입장을 했었는데요. 하시면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세계 각국에서 외교 사절들이 왔고요. 예. 또 이번 취임식 행사를 또 취재하기 위해서 각국의 언론들도 또 많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고유한 문화를 보여준다면 이제 취임식 뒤에 박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취임 경축연회가 있고 외빈 초청 만찬이 있는데 저희들이 바라기는 지금 이제
입장을 곧 하게 되겠지만 고운 한복을 입은 채로 그 행사에 참석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들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광화문 행사가 지나면 이제 경축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오늘 하루 바쁜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광화문에서 벌어질 복주머니 개봉 행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옷을 한복으로 새로 이제 갈아입은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희망 복주머니가 사랑하는 시민 뒤에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우리 종로구립 여러 가지 여성 합창단의 파란색과 빨간색, 흰색이 어울려져서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복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저 형상 안에는 대형 또 나무가 한 그루 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는 자그마한 또 소형 복주머니 365개가 또 매달려 있어서 새 정부 출범에 향하는 국민들의 정책 제안이랄까 또 바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바람, 희망 메시지를 향후 박 대통령이 직접 낭독할 예정입니다. 네, 빨강, 파랑, 노랑, 금색의 여러 가지 색색들이 치마를 입은 한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지금 복주머니 앞에 도열에 섰습니다. 이제 곧 행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 대통령이 이제 한복을 입고 나타나게 되면은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도터로서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대신한 적이 있었죠. 1970년대, 80년대.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 석상에서 한복을 입는 첫 번째 네, 케이스가 시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했었죠. 네. 그래서 유경수 여사 서거 이후에 75년부터 79년까지 약 5년에 걸쳐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외교 관례라든지 의전 또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한복을 또 이번에 입으면서 세계 만방에 또 한복의 고유의 한 멋과 아름다움을 또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광화문 행사는 규모로 보면 큼지막한 행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조촐한 행사지만 국민들의 바람이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적혀진 그 건의사항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고 읽는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도에는 많은 국민들이 온 집회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또 플래카드를 내건 시민의 모습도 보이죠. 지금은 현재 종로구 어머니 합창단이 다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연도에 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근정전의 모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화문 광장 아니겠습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로 우리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바로 경복궁의 모습이 전경이 보여지죠. 네. 시원한 헬기샷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행사가 예정대로라면은 이제 11시, 오후 1시에 이 광화문 광장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금 행사가 많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초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면 약 13분가량 정도 후에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 복주머니 개막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일찍 세종문화회관에 도착했기 때문에 혹시 환복을 서둘러서 갈아입으면은 행사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에서 효자동, 청와대까지는 굉장히 지척의 거리죠. 이동 거리는 굉장히 짧겠군요.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또 교통 통제까지 받게 되면은 5분 안에도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경복궁을 끼고 또 왼쪽으로 돌아서 다시 이제 청와대로 이동하게 되면은 거기에 청와대 앞에 이제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 앞에 인근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박근혜 새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하게 됩니다.
청와대에 출입하신 이석호 기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속실이 둘 있죠. 네. 이제 제2부속실이라고 영부인을 위한 부속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독신인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가게 되면 제2부속실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없어진다기보다는 일단 기능과 위상을 좀 바꾸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능은 계속 수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곧 지금 안내만 도착을 할 나오고 있죠? 예정입니다. 모두 함께 대통령께서 도착하실 때에는 네, 박수로 광화문에 축하와 지금 경의를 북주머니 제막 행사